저는 건강한 편식을 하실 때 일단 지방과 설탕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설탕, 기능성 설탕, 잘리톨, 슈가 알코올, 스테비아, 알룰로스, 꿀, 물엿, 조청, 즙, 주스, 효소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장과 뇌에 좋은 당이 있습니다. 당은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 위험을 가중시키고 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장에 좋은 당이 있어요. 자, 장과 뇌에 도움이 되고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설탕이 무엇인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장에 좋은 설탕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설탕에는 당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에 이로운 대사물질을 만들거나 장내 유익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좋다고 별도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영양제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걸 사용하시면 굳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서 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장내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에도 왜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신바이오틱스를 먹으라고 하는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당의 원료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락토올리고당, 영어로는 fructosaccharide, 약어로는 FOS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아주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에도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된 영양제가 많을 것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바나나, 양파, 아스파라거스, 우엉, 마늘, 벌꿀, 치거리 뿌리 등과 같은 야채나 버섯, 과일류 등 식품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야채나 과일에 포함된 프락토올리고당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온전하게 하루 1g 이상을 섭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는 하루 최소 3g 이상, 12g까지 많은 양을 섭취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장이 좋지 않거나 장 기능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로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복용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는 영상 말미에요. 별도로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할지 생각해 보기 전에 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라고 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뇌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증식시켜서 장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주로 야채나 과일, 곡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장작용 등을 가지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은 물리화학적으로는 설탕과 아주 유사하지만 그 생리적인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위산에 의해 거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도달하며 설탕과는 또 다르게 소장 내 소화효소에 의해 과수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락토올리고당은요, 장내 비피더스균, 유산균들의 장내 유익균에 의해 대사되어 초산, 프로피온산, 낙산 등의 단세 지방산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지방산이 아니고요, 장에서 제 미생물에 의해서만 합성되어야 하는 지방이고 오롯이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이죠. 어떻게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효의 결과로 생성된 단세 지방산은 장내 환경을 산성화해서 장내 염증 반응을 줄여 장내 기능을 올리고요, 장내 균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장내 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 단백질이 장내 벽이나 장벽을 투과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내 벽의 안정성은요,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혈관 보호 장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를 안전하게 염증 반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장에 정말 중요한 단세 지방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장내 유익균을 선택적으로 증식시킬 뿐만 아니라 유해균은 감소시키고 유익한 비피더스균 등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장내 세균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하고 4일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장내 유익균이 무려 15배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프락토올리고당은요, 식유섬유와 달리 장에서 부풀어 올라 직접적으로 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지는 못하지만 비피더스균의 성장 촉진과 더불어 삼투압을 통한
연동기능 촉진제 기능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장의 연동기능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피더스균이 많아지고 변비 예방으로 많이 드시는 이유입니다. 칼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걸 잘 아실 겁니다. 더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 있고 칼슘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시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은 12명의 건강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에 프락토올리고당을 10g씩 섭취하도록 한 후 칼슘 흡수 영양 측정을 한 결과 대장의 산성도를 조금 더 낮춰서 폐경기 이후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칼슘 흡수 촉진 효과가 나타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는 위장간에서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의 섭취도 증가시켜 성장기 어린이의 뼈의 골밀도를 높이고 노화로 인한 골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폐경기 여성의 골질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미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먹는 소와 코끼리의 뼈가 왜 튼튼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성 변비증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매일 5g에서 10g씩 프락토올리고당을 한 달간 섭취시키고요. 배변 횟수 및 변 상태 등을 조사한 연구의 경우 전반적인 배변 개선 효과가 약 70% 정도로 프락토올리고당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논문 결과가 있고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억제시켜 암모니아 계통의 유독한 화합물의 생성을 막아주므로 변의 냄새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변비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다른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밖에 혈중 지질 개선, 난충치성, 대장암 예방 등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으며 유익기는 증가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단세지방 산화합성을 돕는 것 외에도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뇌에 꼭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만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올리고당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이런 프락토올리고당은요, 핵산으로 발효를 시켜서 안 좋다는 말도 있지만요, 프락토올리고당은요 핵산 발효가 아니고 전이효소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이눌리네이스로 부분 가수 분해해서 만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급성 독성 및 만성 독성 등의 동물 실험에서도 그 안정성이 확인되었고 이미 식용으로 장기간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드시는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올리고당이 아닙니다. 올리고당이라면 원료에 따라서 대두올리고당, 쌀과 옥수수로 만든 이소말트 올리고당이 있는데 저는 꼭 설탕을 원료로 자당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에 효소 및 미생물로 해당 원료를 분해하여 분말로 가공한 프락토올리고당을 쓰시기를 바라요. 이걸 분말로 가공한 프락토올리고당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인데 굳이 돈을 주고 구매해서 드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말을 물에 녹여 만든 것이 프락토올리고당 액상 제품이고요. 이건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40에서 60% 프락토올리고당이란 말은 물과 섞여서인 것이고 원재료는 100%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프락토올리고당을요 한 50수저 정도까지 한 번에 400g을 최대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밥그릇에 담은 이 프락토올리고당이 한 20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200g을 하루에 2번 정도 먹은 거죠. 참 많이 먹어보긴 했죠. 그래서 액상으로 먹은 것이니 포함된 수분을 제외해도 최소 200g을 하루 종일 나눠서 먹은 것인데 보통 분말의 프락토올리고당은요 하루에 3에서 4g 정도 먹으라고 하니 하루에 거의 2달분을 먹은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물론 영양제로 먹는다면 2달치 분량이 되는 이런 양을 하루에 모두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너무 강력해서요.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다시 시도해봤는데 느낀 것은 프락토올리고당은 효과가 확실하니 절대로 무리해서 많이 먹지는 말자였습니다. 제한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더라도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밥수저로 10수저 이상 섭취하면 더부룩한 느낌 또는 장에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대체해서 쓰시더라도 장에 가스가 많이 차면 사용량을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 내수저인 15g의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하면 정장작용, 장기능 개선, 칼슘 흡수의 증진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은요, 설탕에 비해서 절반 정도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의 액상 제품은 g당 2.9 칼로리, 그리고 분말 제품은 g당 2.1 칼로리를 가집니다. 밥수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수저가 8g이라 한다면 대략 한 수저에 23 칼로리의 저칼로리이고, 당지수가 높지 않고 당을 많이 높이지 않아서요, 당뇨 환자분이 설탕 대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걸 더 많이 일부러 드시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설탕, 자일리톨, 슈거 알코올, 스테비아, 알룰로스, 꿀, 물엿, 조청, 즙, 주스, 효소 대신에 쓰시라는 것이죠. 왜요? 프리바이오틱스에 좋은 점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간략하게는 집에 있는 모든 단 것을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대체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렴하고 효과도 있고요. 잠깐! 다른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가요? 여러 식이섬유들 중요, 혹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중 구아검, 글루코만난, 난소화성 말토덱스린 혹은 덱스린, 아라비아검, 대두, 폴리덱스로스 등은 섬유질의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았지만요, 뇌를 흥분시킬 수 있는요, 글루타민으로 작용하는 이슈 때문에요, 전 아주 안전한 프리바이오틱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원료들이 포함된 프리바이오틱스는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다른 대체 설탕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카린과 스크렐로스가 장내 미생물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요, 인공설탕 대체제 중에서는 스테비아만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변화를 주는 설탕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리세롤, 솔비톨, 이노시톨과 같은 당 알코올류는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혹은 나쁘게도 하는 결과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새 핫한 칼로리가 적은 알룰로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효과가 있어도 그 추출 성분이 옥수수라는 게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일단은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오랫동안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프락토 올리고당을 본인의 장과 뇌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꿀은요, 꿀도 과일처럼 좋은 점이 있죠. 어디까지나 소량으로 드신다면요, 꿀이 좋다고 해서 아침에 공복으로 꿀물을 먹거나 그리고 술 드신 후에 해독으로 꿀물을 드시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다는 당, 효소 혹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돈 쓰지 마시고 온 국민이 장과 뇌 건강을 위해서 프락토 올리고당을 당 대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채소를 잘 안 드시고 좋은 섬유질이 있긴 하지만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제한을 하시는 경우에 프락토 올리고당은 정말 좋겠죠. 장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장이 안 좋으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 기능이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누수장, 세는장 증후군의 글루타민, 단세지방산, 허브와 같은 영양제만으로는 세는장 증후군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장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의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